지난 6일 취재진은 대구의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그 공장을 찾았다. 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유가 있는 게 영사관을. 아니, 당신이 무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아니, 그렇지. 나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곳에서는 연수생들을 상대로 많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아주 높은 규율들, 회사의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수생들이 말 그대로 거의 노예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这就是我们的要求，给我们一个明确的答案：是学生还是劳动者？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경남 창원시 팔룡동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분쟁 해결과 상담을 하는 곳이다. 먼저 돌아간 친구들 있잖아. 그 사람들하고는 연락된 적 없어요? 최근 이곳에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 상담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중국인 근로자 장 씨도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이었다.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그가 받은 돈은 한 달에 5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5만 원. 예. 购买的设备，然后就是没有钱给他们，然后我们就是过来以后，就是给他们8小时时间干完以后，是给他们还那个设备的钱。是这样的。 장 씨가 일하던 중국 회사는 한국 회사로부터 설비를 들여오면서 설비 비용 대신 장 씨를 연수생으로 보냈다. 그리고 장 씨의 기본급으로 설비값을 대신해왔다. 따라서 장 씨는 잔업수당만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온 셈이다. 那一般的就好像就是没有，我记得就没有休息时间，因为就那个中秋节嘛，中秋节和过年都不休息。是吗？所以说其他时间就更不用说了。 8시간 기본급이 없이 한국에 와서 잔업한 걸로만 돈을 벌기로 했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왜 처음에 한국에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던 거예요? 大家我们也知道是不合理，但是作为我们就是尤其是研究生来说，中国研究生来说，当时过来的时候嘛，他就以这个条件带进来的，那你不同意这个条件的话，你就过不来。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현지 법인이 현지인을 고용하고 그들을 한국 본사에서 연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들여오는 산업연수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산업연수생은 근로자임을 인정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지만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은 근로자가 아닌 말 그대로 연수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제 이 해투법인 연수생이 이러한 목적과 취지하에 들어왔지만 악용되고 있는데 이 악용되면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다른 연수생 제도가 보통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해투법인 연수생 제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해외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보호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각종 인권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법령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전무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은 약 3만 명. 현재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지난 3일 중국 영사가 직접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아왔다. 거기 누구 사장을 만났습니까? 예, 사장 회장이 만났습니다. 대구의 한 공단 내에 있는 업체에서 중국인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과
동등하게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 규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사가 가지고 온 자료 내용은 놀라울 정도였다. 잡담을 하면 일에 2,000원씩 벌금 매긴다고 무단 외출하면 5만 원, 지시 불이행하면 2만 원씩. 작업 시간 준수 불이행에서 일하다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게다가 지시 사항에 따르면 연수생들은 무조건 외출 금지였다. 나아가 발각됐을 땐 경비 근무자까지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었던 것이다. 저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봐도 좀 너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의 작업 시간을 근로 시간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그건 회사의 권리라고 생각되지만 근로 시간 이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이렇게 철저하게 실이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좀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사님들이 찾아오면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상담소 측과 취재진은 좀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중국 영사와 함께 그 업체를 찾아 나섰다. 취재진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회사 관계자들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야, 지금 말이죠. 당신네들은 뭐 어떤 내가 범법자겠어요? 왜 언제 범법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래요? 제가 범법자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왜 이런 사실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나가서 이번 날 나가시라고요. 이 업체는 중국에서 온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 자체에 문제가 있지 그들을 고용한 자신들의 방침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애들이 엄청 무실사합니다. 뭐 하다고요? 무실사하다고요. 무질서하다고요. 예. 딴 나라에 비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월담해가지고 뭐 불법 재료자 만나고 뭐 한국 남자들하고 뭐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예. 전화는 공중전화 정문 바로 앞 3보 5보 뭐 요래그런 공중전화 바로 있기 때문에 전화 못 한다 하는 거짓말이고 예. 외출 자제해라 하는 말이지 제가 외출하는데 정시에 나간다고 허락 먹고 나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 취재진은 회사 측이 처음 채용할 때 제시한 계약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과는 달리 문서 내용 곳곳에서 인권 침해의 흔적들이 드러났다. 가장 가혹한 부분은 바로 임금이었다.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월급이 우리 한국 돈으로요. 네. 다 탄핵이 다 됐습니다. 45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 받습니다. 2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는 겁니까?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고요. 예. 8시간 지난 그 시간 외 수당은 예. 150%좀 지급합니다. 아, 150%. 예. 이 업체 연수생의 시급은 850원, 기본 8시간 일하면 6,800원이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잔업을 하면 1,200원을 받게 된다. 합쳐서 하루에 버는 돈은 17,000원. 한 달 내내 일했다고 가정할 때 월급은 51만 원이다. 따라서 평균 50만 원 월급을 받는 연수생들은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생이라지만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단순 노동자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른 연수생들도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我们现在每月是215美金。那是全部。基本工资。那是基本工资，和你的基本임금有没有？另外呢？另外，那加班费。怎么算？就是我们在这里按照平时的加班时间来给支付。
我们来的时候是学生的名义吧，那么来了以后应该学习，可是来了以后天天上班，天天干活。可是如果干活的话，他应该给最低的基本金，可是给的却是学生的工资。 해외 투자 기업 연수생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배경에는 당국이 이를 방치한 탓이 가장 크다. 99년 12월 노동부는 국내에서 인력 보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해외 투자 기업 연수생을 보호하겠다는 보호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연수생의 임금을 해외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는 바람에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말로만 중국에서 정만 두고 있을 뿐이지 노무 제공의 수단으로 노무 보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임금비의 대부분을 국내 기업에서 받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뭐 거의 받는 거 없이 국내 기업에서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반 산업연수생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연수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그 우리가 소위 8개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적용하게 되고 만약에 임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그대로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속도 중국 회사고 그래갖고 뭐 중국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연수 보낸 게 맞고 하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근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단지 이제 와서 뭐 좀 배우러 온 건데 그 회사에서 좀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 산업기술연수생 지침도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노동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낸 것이 오히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이 사람들이 기술 연수를 온 것이지 다른 그 기술력 제고의 아니고 그 노동력 활용의 수단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그나마 20만 원 정도에 지급했던 임금도 해외에서 지급하도록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지급하고 국내에서는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就是每个月的工资以后，由那个韩国会社保管，就是每个月只发给我们这5万韩币作为就是清偿就是日用购买的日用品。 취재 중이던 업체 역시 노동부의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월급은 중국 현지에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급은 다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연수도 돈 주는 건 여기서 주는 거는요. 그 작가님 아무것도 없고 생활비 5만 원만 주고로 돼 있습니다. 생활비 5만 원만. 네, 주고 나머지 연수 수당은 전체 다 중국에서 보관하고 얘들이 귀국하면은 거기서 정상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아, 귀국하면 그럼 한꺼번에 다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한국 공장에서 돈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겉으로만 중국에서 돈을 주는 것처럼 하고 현지에서 강제 적금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소송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다 그래요? 다른 업체들은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임금 문제로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과 마찰을 빚어 현재 소송 중인 창원에 위치한 한 업체를 찾아 나섰다. 보통 소송 들어가기 전에는 출입은 이제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 소송 들어간 다음에는 지금 이제 많이 규제하고 있대요. 그럼 예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하고 연락도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 요새는. 现在就跟以前一块干活的人不能联系，不能随便联系哈。他们不知道可以。만약 회사에서 모르면 될 수 있는데 알면 안 된다 그래. 이곳 역시 회사 진입은 쉽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없다 하니까 이거는 더 그런 부분에 내가 본. 이곳에선 반복적인 단순 업무도 연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정말 반복적인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것도 일종의 연수를 목적으로 본다는 게 오직 진실상의 게 아니냐고요. 너무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생산한 그 10억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일은 하고
한국에서 10억을 생산하는 소비는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생산력이 생산력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여기서